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오늘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오늘은 이제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인간관계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론 공부는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오늘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인간관계가 왜 중요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오늘은 인간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방법론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근데 학생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공부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밖에 없죠. 주로. 그래서 직업에 관한 걸 해도 이 다음에 좀 자기가 되고 싶은 직업, 갖고 싶은 직업이 뭐 선생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저학년들은 더 그렇습니다. 어쨌든 만남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 책에 보면 179페이지에 명언이 있습니다. 이 명언들 가운데 내가 나한테 좀 와닿는 걸 좀 찾아서 서로 좋은들과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함덕권 선생의 이 시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고요. 정채봉 선생의 시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채봉 선생은 생선, 꽃송이, 건전지, 지우개, 손수건 뭐 이런 만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게 있어서 생선 같은 만남은 누구고 꽃송이는 누구고 뭐 이렇게 한번 적어보라는 거죠. 적어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그 사람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한번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입식 교육만 하지 마시고 본인 안에 있는 걸 꺼내도록 하는 교육이 참 중요하죠. 한번 빙상대회, 이게 올림픽이죠. 쇼트트랙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여성 스케이트 우승을 차지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최현정 선수인가요? 예, 이 친구가 굉장히 큰 공을 기세 세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상식에서 굉장히 어설픈 상황이 됐죠. 모든 선수들이 이제 우승대에 올라서 이제 메달을 뭐 걸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서로 걸어주는데 왼쪽에 있는 이 선수만은 걸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그룹에서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 이것은 바로 이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어, 왕따가 된 거죠, 말하자면. 왕따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왕따를 만드는 경우죠. 상대를 안 해주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왕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왕따가 되기를 자처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없지만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것은 내 선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회복 6단계를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해줍니다. 첫째는 지우관계죠. 그 다음에 친우관계고, 그 다음에 신우관계. 그냥 아는 사이가 첫 번째, 두 번째, 아는 사이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면 친한 사이가 되고, 친한 사이가 되면 이제 믿을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는데, 밑에 지우나 친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신우로 갈 수는 없죠. 반드시 지우 단계 거쳐야 친우가 되고, 친우 단계가 거쳐야 신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연인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연애를 못하는 친구들 보면요, 이 지우 관계를 제대로 못하고 바로 친우 단계로 가려고 하니까 실패하게 되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우. 그 다음에는 서로 속에 있는 말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상대가 서로 돼줘야지 이 관계가 평생 동안 이어간다. 이런 것이죠. 이 지우와 친우, 신우는 또 더 구체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이 지우의 1단계는 사람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꾸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알리는 단계. 제가 교수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번 학기에 같이 공부를 합니다. 제가 교수님들 이렇게 매주 만나지만 일방적인 만남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잘 알지 못해요, 사실. 그럼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아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알렸는가? 그 부분도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과 저 사이는 지금 지우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지우 관계. 아는 관계도 잘 되지 않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하고 제가 친후 관계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한두 분의 교수님은 제가 만난 적도 있고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눈 적도 있어요. 그런 교수님들은 지우 관계가 형성이 됐죠. 또 시간이 간다면 친후 관계가 형성이 돼서 가슴속에 있는 말도 나눌 수가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윈윈 단계가 됩니다. 서로 손해를 보지 않는,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이 발전되면 상대방에게 과감히 내가 손해도 봐줄 수 있는 그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자주 만나야 되는데 첫인상에 관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해요. 그래서 이걸 꼭 체크를 해보도록 학생들에게 남에게 비친 내 모습이 뭔지 잘 몰라요. 내가 고쳐야 될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고쳐야 될 점이 뭐냐. 대개는 이 표정입니다. 좀 좋은 표정을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해야 됩니다. 알아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스타일, 인간관계 스타일을 여기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쭉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런 유형이 나와요. 이 유형은 크게 나누면 수평에서 위쪽에 해당되는 건 위쪽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지배형입니다.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요. 밑에는 이 지배형이 이렇게 시켜주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때가 돼서 야, 우리 밥 먹읍시다. 우리 짜장면 먹읍시다 하는 사람이 위에 속하는 사람이고 아래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죠 뭐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둘 다 복종형인 경우에는 밥때가 돼도 밥 먹자는 사람 말을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쪼록쪼록 굶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은 어떠냐 하면 냉담형이라는 게 뭐냐. 냉담형이라는 건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친화형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길 좋아하고 이쪽에 냉담형은 사람 없는 곳으로 가고 조용한 곳으로 가고 하는 스타일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스타일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유형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럼 상대방은 어떤 유형인가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유형이 있다는 거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대체적으로 제가 선을 그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영향을 이렇게 주는 스타일입니다. 약간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죠. 왼쪽은 남이 하자는 대로 좀 따라가는 사람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사람들은 아래쪽에 있는 유형들도 나하고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우리의 주안점입니다. 사람들인 데서 뭐 돌아가면서 노래 한 곡씩 합시다. 이게 밑에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상대방에 대해 배려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 자기는 어떤 유형에 가까운데 내가 좀 관계를 개선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가까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알려야죠. 상대방에게. 나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거, 나의 스타일 뭐 이런 거 상대방한테 인식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서로 알죠. 알아야 서로 협력 관계가 될 수 있고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슴으로 만난다는 단계가 친우 단계인데 이건 이제 감정 코드를 맞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관계로. 근데 우리가 1, 2, 3단계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4단계로 넘어갑니까? 가슴으로 만날 수가 없죠.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여자 교수님한테 전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런 말 못해요. 저 슬퍼요. 저 외로워요. 이런 말은 못해요. 감정 형사를 주고받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윈윈. 서로 손해보지 않는 관계. 절대 손해는 끼치지 않는, 폐를 끼치지 않는 단계가 돼야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손해를 보는 단계로 가야죠.
손해를 보는 단계가 가야지 친해집니다. 아마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보면 테이커, 매처, 기버로 되는데, 저는 이 테이커에 있으면 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남한테 신세지는 사람. 최소한 매처, 손해도 끼치지 않는 사람,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그래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기부형이 돼야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돼야 상대방이 나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들, 가까운 이웃을 몇 명 적어놓고 그 사람에게 나는 테이커인가 기부인가, 그걸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 2, 3단계가 지우고요, 4단계가 친우고 5, 6이 신우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 사이도 그렇고 저와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가 1, 2, 3단계를 좀 거쳐야 됩니다. 서로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걸 얘기를 잘 못해요. 이번 학기 이제 제가 약간 좀 뭐랄까요?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제 실수라고 이제 보는데 2시간 수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게 1시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제가 그만 잊어버렸어요. 2시간짜리 수업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아마 좀 벅차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다음 내년에 할 때는 2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2시간이 됐을 때는 이 PPT 교환을 가지고 하시면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좀 지우 관계나 친우 단계가 됐다면 누군가 저에게 이 얘기를 해줄 텐데 그 얘기를 해주질 않아서 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제 이 관계가 지나치게 상대방을 속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관계이라는 책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무와 나무가 서로 침범하지 않잖아요. 간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모두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A가 B에게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종속관계가 돼서는 안 되고 서로 존중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자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지켜주는 뭐 그런 것도 함께 서 있으라. 뭐 이런 얘기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한번 누군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게 됩니다.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다음 시간에는 나를 알리는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나에 대해서 알았고 그 다음에 또 나에 대한 자존감에 대한 부분 나왔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들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용을 해서 앞에 공부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또 자기 자신에게 알리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아마 컴퓨터를 노트북 같은 거 가져와서 편집을 하면 좋을 거고, 없다면 컴퓨터실 같은 데를 좀 미리 빌려서 하면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그 영상을 완성해가지고 발표하는 시간, 이렇게 이제 이번 학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 하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